드디어 왔어요. 주식 승천의 하이라이트 코너. 내일의 승천주, 내일 시초가를 경영하실 건지 아니면 중간에 눌림을 잡을 것인지 추격 매수까지 따라잡을 것인지 이 두 분, 특히나 정재훈 멘토의 첫 번째 주식 승천에 머리 올리는 첫 번째 종목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저 역시 내일의 승천주 화면을 통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 정재훈 멘토 LB세미콘 가지고 나오셨고요. 양순모 멘토 하림홀딩스인가요? 치맥에 지드니 하림홀딩스를 갖고 오는 건가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LB세미콘 그리고 또다시 하림홀딩스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신규 매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지금 바로바로 무료 문자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이분 오래 기다리셨으면 지루하셨죠? 포트폴리오 하니까. 예, 상당히 지루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나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5주라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만드는데? 너무 긴데요. 그렇죠. 네. 그 전에 잘 색깔이나 만들어 주시고 그런 얘기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신 있게 워낙 실력이 있다라고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정재훈 멘토의 LB세미콘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제안해 드릴 종목은 LB세미콘이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실적이 안 좋은 주식 같은 경우는 밀려 내려오고요. 실적이 좋은 주식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일단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악재 요인으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가 바로 LB세미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우선 LB세미콘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용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칩과 그 다음에 카메라에 대해 들어가는 CMOS죠. 일단 그 이미지 센서 칩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기업이 왜 밀려 내려왔냐 하면은 바로 애플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이거든요. 수주 부분들이 취소가 되는 부분들이고 수주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 화면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B세미콘에 대한 매출 구조를 좀 보시게 된다면요, 패키징 부분과 숄더볼, 그 다음에 패키징 테스트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로 나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골드범핑 부분들인데요.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화면을 좀 보시면서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요. 첫 번째 키포인트가 고해상화입니다. 고해상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드라이버 IC 칩에 대한 개수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아하, 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TV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카메라라든가 TV를 보게 된다면 고화소 그리고 고화질 이 부분들을 현재 나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LB세미콘의 같은 이 드라이브 IC 칩 같은 경우는 개수가 점차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실적이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에 일단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실적에 대한 증가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포인트는 증설입니다. 과거에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잘못해갖고 많이 밀려 내려오는 기업들이 있죠. 대체 예를 들자면은 태양광 쪽 섹터가 그렇죠.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업적인 투자에 대한 실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LB세미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에 대해서 실적이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증설을 했었는데요. 반대로 나타났었죠. 바로 수주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많이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2분기부터 시작돼서 애플에 대한 납품이 증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늦어도 3분기 때부터는 납품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증설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증설은 그러면 마무리가 돼서 이제 반영이 된 건가요? 그렇죠. 4월 달에 완공이 되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점차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공장을 다 증설을 해놨는데 만약에 가동률이 안 좋거나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좀 생기겠죠. 증설을 할 필요성이 없었는데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가동률과 매출 추이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가동률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82%를 넘어선 모습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증설 모멘텀까지 더해준다면 캐파는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 부분들에 있다면 수출에 대한 물량뿐만이 아니라 내수에 대한 물량들도 늘어날 수가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로 맞춰보셔야 될 거,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LG향에 대한 납품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LG디스플레이나 LG전자, 요즘 잘 나가죠, 주가. 그 주식들이 왜 올라가느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LB세미콘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그렇군요.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말 끊지 마시고요. 네.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금 가격이 급락이 났습니다. 그렇죠. LB세미콘에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골드 범핑, 이 원재료를 쓰는 부분들은 금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과거에 금값이 급등이 나오면서 원가가 높아지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급락이 나옴으로 인해서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실적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보게 된다면 실적,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봤을 때 주식은 이 LB세미콘이라는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래요? 근데 말 끊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저 근데 이제 말 안 끊었습니다. 그럼 네. 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어제 30년 만에 최대치로 금값이 폭락했거든요. 금값 선물이요. 네. 지금 급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추세는 꺾였습니다. 아. 하락 추세대를 그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빠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향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과거에 1900달러 이상씩 주고 샀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1400달러 미만의 하향 안정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원가가 그만큼 절감된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됩니다. 정재훈 멘토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LB세미콘 딱 듣고 있으니까요. 회사가 한 번에 정리가 되는 정도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매매 포인트 차트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예, 일단 매매 포인트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실적 부분들을 좀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네. 매출액이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결산을 따져보게 된다면 영업이익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순이익이 약간 좀 줄어들었거든요. 2011년도 때 바닥을 치고서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부분들에 일단 포인트를 좀 맞춰놓고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저는 연기금을 사랑합니다. 연기금 3월 중순부터 현재 누적으로 매수한 금액이 50만 주가 넘게 있습니다. 지수를 방어를 해주는 쪽, 그 다음에 물량을 늘리는 쪽, 연기금이 매수해주는 종목군들은 필히 관심권에 놓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봉의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이제 정배열권역으로 초입 단계에 진입을 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개월 선을 안착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긴 아랫꼬리를 달면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재차 반격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도 마찬가지로 정배열 초입권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의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많이 밀려 내려왔었고요. 여기에서부터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가 유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깊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N자 마디형의 목표치를 채우고 난 이후에 이중 바닥, 거의 3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은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대가 이미 돌파가 됐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포인트, 대량의 거래량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현재 한 차례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조정을 받았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폭이 상당히 좀 깊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뽑았습니다. 매물대를 완전히 장악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추세가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1%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굳이 추격 매수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승 추세대를 돌파한 이후에, 저항대를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 약 3,600원권역입니다.
매수 포인트는 3,6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내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입니다. 4,8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3,300원이 이탈하게 되면 손절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군요. LB세미콘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줬는데요. 아까 연기금을 사랑해요 하시던데 네. 결혼하셨습니까? 예, 결혼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사랑하는 주니어도 있으십니까? 예, 이제 7살이 됐고요. 네. 쌍둥이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근데 연기금하고 외도를 하시는 겁니까? 연기금하고 외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네. 제가 주식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연기금이 사는 주식은 꼭 수익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사랑을 할 수밖에 없죠. 아, 그러시군요.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정재훈 멘토가 연기금이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군들의 매매로 꼭 수익을 한번 냈었다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양승모 멘토, 근데 LB세미콘 저렇게 긍정적으로만 봐도 될까요?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안 돼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잘못된 증설로 인해서 또 신규 거래처 확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캐파를 증설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번 분기부터는 새롭게 증시에 또 뭐 실적이 다시 호전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같아요. 근데 지금 실적 하나라고 놓고 보면은 그리고 호전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은 귀신같이 냄새 맡는 게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지금 이 냄새를 맡은 부분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차트에서 그려지고 있고요. 아까 이제 대량의 거래량과 또 매물대를 이제 설명을 해서 또 추세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지금 오히려 이 냄새는요 개인 투자들이 좀 많이 맡았고 오히려 신용 비율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주가가 추후로 올라가는데 이 매물 저항 그러니까 매물 구간들이 형성하는데 오히려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일단 뭐 증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설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포인트가 애플에 대한 포인트였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너무 과장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LG향의 대부분이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 80%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LG향 매출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LG향 매출이 아니죠. 애플의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LG 쪽에서도 지금 현재 스마트폰 옵티머스 G 프로가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에 LG전자의 가전제품 또한 마찬가지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굳이 애플 쪽만이 아니더라도 LG전자 쪽만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실적은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매물대 구간들을 좀 보시면 지금 작년에 최저점에서부터 최고점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 매물대를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약 3,800원권역이죠. 전고점 부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형성된 전고점 부근이죠. 이 자리대가 저항대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누군가가 매수를 해줬다라는 부분들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연기금 쪽에서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만주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기타 금융 쪽, 그 다음에 보험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반대로 투신 쪽에서와 금융투자 쪽에 매도가 나왔고요. 개인 쪽에서 14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투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손절을 너무 잘해요. 네. 종목을 너무 왔다 갔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한 종목 진드감치 못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기금 쪽에서 54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해놓은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3월 중순권역부터 약 3,600원대부터 매수를 유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연기금이 사실 저가 매수는 냄새를 좀 잘 맡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자체가 단기적인 포인트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추세를 돌릴 수 있고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군들 올라가는 종목군들 한번 보십시오.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안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엔 지금 현재 시작은 미약하게 만주가 매수되어 있고요. 누적으로는 54만 주가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끝은 창대할 것입니다. 그래요? 세게 하시는데요? 기술적인 부분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정재훈 멘토가 또 다른 팁을 하나 주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사고 있는 중소형주가 꼭 가더라. 그리고 투신 쪽의 매도는 나는 싫어한다. 사랑하는 것과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양승모 멘토가 지겨웠죠?
네, 저도 재밌어요. 그 지렸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래요. 양손한테 그만큼 야심차게 오늘 좀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하리몽릴스 지금부터 체크해 볼까요? 자, 제가 그 주식승천을 나오면서 이 봉을 들었던 날, 그 종목들이 지금 최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맞아요.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 바로 네. 그 종목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종목을 대신해서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이 바로 하림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여기서 주문 들어갑니다. 뾰로롱 뿅. 자, 일단 반응이 참 싸하네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제대로 하시는데 왜 본인이 하시면서 어색해 하시냐고요. 본인하고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네. 아, 네. 그런가요? 네. 그럼 또 이 기운을 받아서 바로 이제 하림홀딩스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림홀딩스라고 했을 때 이제 국내 1위 6개 업체인 하림그룹의 중간 지주회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림홀딩스는 이제 닭고기 그리고 오리 그리고 고기 사료 생산 유통을 하고 있는 그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하림홀딩스를 봐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상장 자회사인 NS홈쇼핑과의 유일한 그 투자 대행처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사실 NS홈쇼핑에 대한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시가총액으로만 해석을 하더라도 긍정적이라는 거죠. 지금 하림홀딩스의 가치 지분만 따진다면은 하림홀딩스가 NS 쇼핑에 대한 그 지분 가치만 따진다고 하면은 약 2,060억입니다. 지금 하림홀딩스의 시가총액 2,050억짜리입니다. 결국에는 투자 포인트는 비상장 자회사인 NS쇼핑에 대한 유일한 투자의 대안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또 하림홀딩스의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들도 마찬가지로 회복되는 그런 전망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좀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그 주가가 빠졌던 이유들 그리고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번 실적이 사실 좋게는 안 나왔습니다.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이번에 적자가 나왔던 계속 꾸준하게 흑자의 기업이었던 그 하림홀딩스가 이번에 적자로 살짝 나온 이유가 바로 핵심 자회사인 NS홈쇼핑이 송출료 수수료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 부담감을 극복하지 못한 탓에 영업 부분들이 그 적자로 나온 것이거든요. 작년에 그 홈쇼핑 사업 부분에서 송출 수수료가 전년 대비로부터 130억 원이 증가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원가 관리 측면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또 매출 규모도 줄어든 이유는 작년 10월 말에 이마트의 기형형 슈퍼마켓 사업을 양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대표적인 홈쇼핑 업체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GS 홈쇼핑이 있겠죠. 그리고 CJ 홈쇼핑이 있겠죠. 자, 이 업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이라고 해서 그 뭡니까? 그 송출 수수료를 송출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네. 2011년도에는 30% 증가가 됐고요. 2012년도에는 20%가량 송출 수수료가 계속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하림홀딩스에서는 송출 수수료가 올렸다고 해도 지금 농수산물에 특화된 판매 전략은 지금 현재는 다른 그 쇼핑몰에 비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그 상대적 그 구도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올해 초부터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오히려 홈쇼핑 업계 그리고 성장 추세에 대한 궤도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요. 오늘 2,285원에 마감이 됐네요. 자, 이거를 오늘 저는 목표가를요. 한 2,160원 정도 수준에 오면은 한번 포트에 편입해보자라는 말씀을 눌림 매수네요. 네, 눌림 매수를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워낙에 시장이 많이 출렁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고슴도치입니다. 밑꼬리가 쫙 달렸다가 쫙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2,160원 정도 일단 수준을 놓고 보겠고요. 지금 단계 목표가는 한 2,600원 수준대까지 좀 높습니다. 일단 2,600원 수준까지 본다면 약 한 20% 정도의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손절가는 1,970원 정도 수준으로만 우리가 놓고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 뭐 송출 부분에 홈쇼핑 부분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주사 성격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수급이 살아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재현 멘토 그런데 동의하십니까? 하림홀딩스 LB세미콘보다 더 잘 갈까요?
예, LB 세미콘보다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일단 연기금의 좀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일단 수급은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요. 지금 현재 이 하림홀딩스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NS 쇼핑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홈쇼핑 쪽에 이 시장 점유율을 좀 보게 된다면 뭐 GS 홈쇼핑이라든가 CJ 홈쇼핑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해마다 시장 그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대로 NS 쇼핑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나 해보자면요. 일단은 하림이 이번에 그 시장에 6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20%입니다. 나머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자회사 계열사들을 총합한다면 33%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좀 탄탄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는 일단 비상장 자회사의 그 NS 쇼핑에 일단은 포인트를 두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일단 자산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또이또입니다. 2천억에 대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하림에서도 신사업을 하죠. 바로 도시락 신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하림홀딩스에서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 또 성장 동력은 또 그리고 수익성이 감소되었던 부분들은 좀 회복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어떻게 시원하게 되셨나요? 예, 시원하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표정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일단 시원하시다고 하시니까요. 일단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화목하겠지만 분명히 공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이제 마지막 리뷰 포인트를 잡으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양승모멘토의 하림홀딩스 다시 한번 뾰로롱 나왔다라는 건 내가 1위 타랑 강하게 할 거다. 오늘 새롭게 투입하신 정재현 멘토 같은 경우에도 LB세미콘 기다려봐라 내가 탈환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 분이 야심차게 주는 종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전주 정재훈 멘토 LB세미콘 매수가 3,600원 눌림목 매수 도전하고요. 목표가 4,800원, 손절가 3,300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양승모 멘토 하림홀딩스를 종목 교체 편입 제외 부분에서 포트에서 제외하면서 교체를 하는데요. 매수가 2,160원 역시 눌림목 매수고요. 목표가 2,600원, 손절가 개별적으로 1,970원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매수가는요. 이렇게 정해진 매수가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을 적용해서 저가 부분에 매수 편입을 시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다시 점검해야죠. 양승모 멘토가 4종목을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휴비스를 포트에서 제외한다. 4거래는 상승 모멘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13,500원까지 끌고 가자는 전략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하림홀딩스를 내일 양승모 멘토가 하림홀딩스를 내일 신규적으로 편입을 시도합니다. 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가 LB세미콘을 내일 3,6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을 적용해서 신규 편입 시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